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2차 전지 안에서 또 전고체 배터리 쪽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만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오늘 핵심 이슈는 딱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내년 4분기 잠재 성장률이 1.5%다. 이 사상 최저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뭐 2% 정도 가까이 되는데 현재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반도체 산업이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시장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 202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영역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어쨌든 6,600포인트를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나 뒤따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1,200포인트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장세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겠지만 앞으로 2026년도 말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전쟁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앞으로 유망하고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물가 자체가 더 이상의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 관련된다라는 부분들은 유가를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전쟁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보는 겁니다. 유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시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나왔던 이슈들을 살펴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자, 열자라는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현재 봉쇄하고 있는 쪽이 어쨌든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유가가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요구를 들어주면서 협상을 또 진전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급등을 보여줘 버리면 물가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소비자 신뢰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뭔가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쉽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엊그저께 발표했던 소비자 신뢰지수는 정말 최저치를 나와줬었죠. 자, 이 말인즉슨 뭐예요?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CPI 인플레이션이 4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5.62%입니다. 지금 1분기 때 최저치가 몇 퍼센트였냐면 1.53%였어요. 정말 많이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처럼 뭐 5%대에서 갑자기 10%대로 급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5%대, 6%대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 한 차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5월 12일은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일단은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줬잖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오늘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줬을 때는 이제 개방을 하고 나서 협상을 진전을 보이든 협상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아무튼 개방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다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은 더 우상향해 갈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일단은 지금 뭐 오늘 밤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어쨌든 현재 시장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삼성 SDI라든지 주요 2차 전지, 전고체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보시면 오늘 밑꼬리를 달고 대부분 또 회복해준 흐름들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분 봉상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어쨌든 추세 자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5분 봉상 봤을 때 241선과 그리고 481선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우상향해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 고가 구간들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우상향해야지만 앞으로 한 2주일 내로 한 차례 더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241선과 481선은 정말 중요하게 보는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한 차례 상승세 보여주고 나서 241선과 481선을 이탈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해서 SDI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64만원 위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안착을 해주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간에 2, 3거리일 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 차례 꺾인 흐름들에다가 돌파할지 여부는 또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혹여나 만약에 이런 자리들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60만원 선에서 58만원 선은 반드시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5분 봉상 봤을 때 만약에 이 480과 240선을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그냥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탈하고 나서도 자 15분 봉상 121선 아니면 이제 15분 봉상 241선과 30분 봉상 120선을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박스권 행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는 오히려 상승에 가까운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만약에 이탈하고 자 저점을 이탈했다라면 오히려 한 1, 2주 정도는 좀 행보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보겠지만 현재 오늘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준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삼성 SDI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도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소재 중에서 황화 리튬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이 반도체 생산 원가의 40% 전고체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황화 리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재 쪽 안에서는 황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2만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저점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현재 위쪽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흐름도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현재 이슈가 있고 시장도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와 주죠. 이거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급등 나오게 되면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23,000원에서 22,500원짜리들 요 자리가 핵심이구나. 여기 자리에 안 깨면 바로 올라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밑거리가 한 118,000원에서 117,000원짜리들 지켜주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조정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삼성 SDI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장비 쪽으로 해서 CIS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전고점 근처까지 한 차례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위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올라왔을 때 여기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점 구간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16,700원 자리들만 지켜주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전고점까지 금방 올라간다. 뚫고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이에 따라서 한동화성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장비 쪽으로 본다라면 이제 원중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중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00원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최소한의 13,40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아직까지 덜 올라간 것들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원준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나는 대장을 할 거다 라고 했을 때는 CIS 높더라도요 여러분들 후발주자보다 변동성이 덜합니다. 대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대장주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탄력 있게 움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같이 떨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대장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필에너지, CIS 둘 다 대장 쪽에 속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 위치에서 급등은 하루 이틀 내로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ing.